자, 이번 시간에는 소프트웨어 설계 단계에서 설계 구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소프트웨어 설계에는 어떤 단계가 되죠? 우리가 정의 단계가 있었습니다. 정의 단계 세 가지가 있죠? 타당성 검토, 그 다음에 프로젝트 계획, 요구 분석 이렇게 있죠. 그것이 다 끝나면 이제 개발 단계로 넘어가서 개발 단계에서는 설계 단계, 그 다음에 구현 단계, 그 다음에 검사 단계, 그 다음에 유지 보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요구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사용자의 요구를 정확히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문서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DFD를 그리고 자료사전 같은 것들을 그려냈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설계 단계로 작업을 합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그 파트가 되겠고요. 설계 단계에서는 오류가 가장 많이 발견되기도 하죠. 왜? 사용자와 개발자 간의 의사소통 수단인 이 단계에서 차이가 바로 실제 설계 단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오류가 가장 많이 발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림이나 표나 프로그램 설계 언어를 가지고 설계하는 내용이다. 그것이 다 끝나면 컴퓨터로 코딩하는 거죠. 코딩이라고 하는 것.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코딩 단계를 거쳐서 검사 단계가 끝나면 개발 단계에 끄는 거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구 분석 단계에서 설계 단계로 구현 단계로 어떻게 흐름이 넘어가는지를 개략적으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자, 일단은 요구 분석 단계가 나오는 게 뭐죠? 자, 요구 분석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이 우리가 DFD 같은 걸 그렸죠. DFD가 자료 흐름도라 그랬어. 그래서 어떤 것들이 나왔죠? 대략만 그려볼게요. 이렇게 어떤 처리 기능을 세분화시켜서 작업을 수행했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규칙이 그림이 있다. 이것이 DF죠. 자, 이런 것이 하나만 그려지진 않았겠죠. 여러 장이 그려집니다. 이게 다 뭐예요? 요구 분석서가 되는 거죠. 또 DD도 있겠죠? DD. 자료 사전. 사용자한테 뭐 4번이다. 급여 명세서다. 그러면 뭐 급여라고만 쓸게요. 급여 정의하기를 4번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성명이 있어야 되겠고, 뭐 급이 있어야 되겠고, 1급, 2급, 뭐 3급. 이런 자료 사진들이 만들어지겠죠? 네, 이렇게. 이런 것들도 여러 장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자료들이 이제 요구 분석사항에서 문서로 나오게 됩니다. 좀 더 나가서 우리는 그 뭐 입력 화면 같은 것도 화면을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사용자가. 입력 화면이 뭔가 입력하는데 뭐 4번을 입력하고 성명을 입력하고 뭐 급을 입력하고 호봉을 입력하고 입력 화면도 있을 거고, 그죠? 이것도 여러 화면이 나타나겠죠. 물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사용자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자기가 개발자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개발을 사용자 입장에서 반드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런 명령이 있다면, 그런 문서가 있다면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어쨌든 사용자가 얘기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뭐 출력 화면이 있다 그러면 출력이라고 하면 뭐 프린터 출력은 이렇게 출력해 주십시오. 뭐 4번 성명 뭐 이렇게 급여 명세를 전체로 출력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이런 자료들이 잔뜩 존재하는 게 바로 요구 분석사항에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작업이 이제 요구 분석이 끝났으니까 우리는 뭘로 넘어가는 거야? 설계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할 일이 뭐냐? 첫 번째 할 일이 구조도를 그려요. 구조도라는 것은 요걸 가지고 요 덩어리 버블이라고 하는 동그라미를 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장으로 만들 수도 있고, 얘를 가지고 뭘 만드냐면 이런 형태의 구조도를 만들어냅니다. 조직도 같은 거. 그러니까 요 종이 하나가 이 한 덩어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한 페이지가 한 덩어리가 될 수도 있고, 이 버블이 한 덩어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거를 구축하는 설계자의 마음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설계자가 알아서 하는 거고. 이걸 우리가 사상한다 이렇게죠. 매핑한다 그래요. 매핑.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도 돼. 이렇게 된다는 것만 알면 되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걸 그려라가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각각의 어떤 하나하나의 기능이 한꺼번에 구축이 되는 게 아니라 따로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서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구조도, 트리 구조도, 뭐 조직도 같이 요거 하나하나는 이제 뭐가 될까요? 설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있다고 하면 이건 어떻게 할 거냐? 모듈 명세서라는 걸 만들어요. 자, 모듈 명세서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미니 명세서라는 게 있었어. 그죠? 미니 명세서. 그런 것처럼 그 미니 명세서는 요구 분석 단계에서 하는 건데 모듈 명세서를 요구 분석 단계에서 하고 싶어 잠깐. 너무 규모가 커서 이 버블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싶어요. 간단하게 설계를 하고 싶어. 이거를 모듈 설계라고 하냐고 미니 설계다. 그래서 미니 스펙. 미니 명세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니 스펙. 이건 생략할 수도 있다. 규모가 크지 않으면. 그래서 모듈 명세서 이건 뭐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초기 화면이다. 그 다음에 선택 반복을 시켜야죠. 반복시키고 선택 1, 2, 3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 하나에 대해서 또 여기다 번호를 달아야 되겠죠. 그게 편하겠죠. 이렇게 여기가 0번,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라고 하면 여기다 0번 쓰는 거예요. 0번은 초기 화면 1번은 입력하면, 입력 메뉴. 2번은 처리 메뉴. 이렇게 합시다. 처리. 3번은 출력. 자, 이렇게 그 뭐 구조도에 대한 리스트를 쭉 쓰죠. 어떤 것이 필요한지. 요거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모듈 명세서 첫 번째 초기 화면에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초기 화면 어떻게 할 거냐? 반복문을 써야 되고 선택을 할 것이다. 자, 얘도 또 하나 하는 거야, 이렇게. 요거 입력 화면이면 입력을 받을 거다. 입력을 받는데 어떤 입력을 받을 것이냐? 입력은 뭐 4번도 입력을 받아야 되고 성명도 입력을 봐야 되겠고 뭐 입력을 축축축 쓰는 거죠. 이게 다 모듈 명세서예요. 뭐 처리다 그러면 처리는 뭘 처리할 건다? 뭐 입력 데이터를 처리한다. 계산한다. 어떤 일들이 할 거를 정의하는 이런 형태를 다 모듈 명세서라고 하는 거죠. 프로그래머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 필요할 거라는 걸 우리가 자연 형태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문이 필요하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입력 설계를 합니다. 입력 화면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겠느냐? 4번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성명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바탕색은 흰색, 이거는 검은색,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는 몇 센치, 몇 센치, 몇 센치, 몇 줄, 몇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이렇게. 그래서 눈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척척척 작업을 하는 거. 출력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출력도 이렇게. 우리가 설계, 눈금 이걸 한다고 하면 눈금 같은 거 쓰고 글자도 색깔도 막 넣어야 되잖아요. 실제로 코딩을 하려면. 자, 이런 설계가 딱 끝나요.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어가야 되겠죠? 자, 초기 화면이다 그러면 초기 화면 스타트 디스플레이 반복 while 어떻게 선택 셀렉트 키 케이스 1 뭐 케이스 2 케이스 3 케이스 4 케이스 1은 인풋 처리 프로세스 이거는 처리 프로세스 이거는 아웃풋 프로세스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 둘 세 줄이지만 또 늘어나겠죠. 자, 그럼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지금 몇 줄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다 그러면 여기는 더 늘어나겠죠. 더 자세하게
더 자세히. 한 100페이지까지, 100페이지 정도, 100라인 정도. 더 심하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똑같이 뭐 인풋, 메뉴다. 4번, 뭐 성명, 네임. 자, 이런 레코드 설계는 어떻게 해주는 거야? 이거 갖고 설계했던 거죠. 레코드. 어떻게? 4번, 급여는데, 급여 파일이라는 것은 pay라고 하자. pay.text. 그 다음에 4번은 영어로 4번으로 쓰자. 프로그램 변수. 길이는 10개로 하자. 타입은 문자로 하자. 또 성명은 name으로 하자. 20자로 하자. 문자로 하자. 급은 KUB로 하자. 숫자 하나로 하자. 자, 이렇게 쭉 설계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코딩을 하고 C 언어나 비주얼 베이직 갖고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글로서 이제 다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이제 배우는 거고 얘도 이제 하나 두 줄이지만 좀 더 늘어나겠죠? 10줄로 늘어나고 그 다음 100줄로 늘어나고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이 부분이 나왔다. 그러면 어디로 넘어가는 거야? 이제 이걸 가지고 구현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처음 신입사원한테 나 C 언어 잘해서 뽑아냈어. 그럼 이거 보고 코딩해 그대로. 이거 보고 코딩해. 그럼 여기서 사용하는 코딩 언어는 뭐예요? 프로그램 언어라고 하는 거고. 뭐 C 언어나 자바나 뭐 VB라든지 뭐 델파이라든지 여러 가지 툴들이 존재하겠죠. 이거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 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코딩을 해서 컴퓨터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 전에 사용했던 얘네들은 뭐라 그래요? 프로그램 디자인 랭귀지라고 한다. 프로그램 설계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다르죠. 여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기계어로 번역이 되어야 되는 컴파일러가 필요하다고요. 컴파일러. 프로그램을 짜면 기계어로 번역을 해야 실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법에 하나라도 에러가 있으면 안 돼. 근데 이 설계 언어는 문법적인 언어가 아니라 어떻게 흘러간다는 흐름을 거의 프로그램 언어 수준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프로그램 설계 언어라고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표를 이용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NS 차트라고 하는데 조금 이따 배워요. 자, 이런 형태의 흐름으로 쭉 설계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게 뭐냐? 일단 구조화죠, 이게. 이게 뭐라 그래? 바로 구조화라 그래, 구조화. 우리가 프로그램 설계는, 초창기의 프로그램 설계는 절차식 설계였어요. 처음부터 쭉 내려 쓰듯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절차식 설계 혹은 순차식 설계라 그래요. 그거 가지고는 너무 힘드니까 프로그램이 길어지고 양이 많아지고 하니까 그거 가지고는 되게 프로그램 짜기 어렵네. 그럼 프로그램을 조금씩 잘라서 부품처럼 만들어서 결합시키면 되겠다. 그 결합 형태를 구조화라고 하고 이렇게 조금씩 짠 거를 뭐라고 한다? 모듈화라고 한다. 모듈화. 그래서 초기의 프로그램 설계 기법은 순차적 혹은 절차적 설계가 되고요. 지금은 어떻게 된다? 구조적 설계라 그래. 구조적 설계. 이것도 지난 얘기죠. 다른 말로 모듈화된 설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짠다. 부품으로 짠다. 더 발전이 되면 이제 객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객체는 나중에 배우도록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프로그램의 규모가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되지 않았고 그만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없었고 방법론도 없었단 말이지. 프로그램 처음부터 쭉 쓰는 거다 그냥. 어떤 명령을 주는데 그 명령을 쭉 내려 쓰는 거다. 너무 규모가 커지면 이제 안 되니까 부품화 시킵니다. 부품화 시킨다. 모듈화 시킨다. 이게 모듈이야. 따로따로 프로그램 짜서 결합하듯이 하겠다. 이것도 이제 힘들어. 그래서 객체로 넘어간 겁니다. 현재는 객체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죠. 어쨌든 우리는 구조를 배울 수밖에 없어요. 일단 우선 첫 번째,
객체 이전에 구조적이었기 때문에. 자, 이걸 구조화라고 그러고 이거 애를 뭐라 그래? 모듈화 한다 그랬죠. 그죠? 모듈화. 그 다음에 추상화라는 게 있어요. 추상화. 자, 추상화라는 건 뭐예요? 이게 추상화죠. 추상화. 자, 여기에 초기화만 있고 반복 있고 선택 있다는 것만 정의했지 얘네들 자세하게 기술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자세히 기술하게 되면 이 자세하게 하다 보면 전체적인 시각을 잃어버리니까 어떤 게 어떤 거가 필요하다는 것만 정의를 하고 프로그램은 나중에 하자. 세부적인 건 점점 진행하면서 자세히 들어가자. 이 기술이 추상화라 그래요. 그래서 얘는 추상화는 세 가지가 있죠. 기술 추상화, 데이터 추상화, 자료 추상화. 데이터가 제어 추상화. 제어 추상화, 데이터 숭, 자료 추상화. 자료 추상화.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추상화. 그 다음에 제어 추상화. 기능 추상화죠. 아이고, 기능 추상화. 어떤 기능이 있다는 것만 정의하자. 이걸 기능 추상화라고 하고, 제어 추상화는 어떻게 반복을 시키고 선택을 하느냐. 기능은 어떤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어. 입력 기능, 출력 기능, 처리 기능. 무슨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정의하는 게 기능 추상화고, 제어 추상화라는 건 여기가 이런 반복문이 필요했으면 좋겠어. 정의하는 거고, 선택문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것이 다 제어 추상화라 그래. 그 다음에 자료 추상화는 여기는 어떤 데이터가 있었으면 좋겠어. 4번 성명. 정의한 바는 없잖아. 실제로 써먹은 게 아니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설계하고. 자, 그래서 우리는 구조화라는 거 하고 모듈화라는 거 하고 추상화 말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정보은폐라는 거예요. 정보은폐. 정보은폐, 정보은익. 이걸 뭐라고 하느냐? 얘네들이죠. 자, 모듈 간에 이 모듈과 이 모듈과 이 모듈과 이 모듈과 즉 얘네들의 관계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내용이 여기와 상관있게 계산하면 우리는 프로그램 설계하거나 개발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자동차 부품이 있어. 부품이 다 조립이 되어야만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다 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쪽 부품이 영향이 이쪽 부품이 망가졌다고 했을 때 이쪽 다른 부품이 망가지는 형태의 설계는 좋지 않다. 자, 컴퓨터를 보자고요. 컴퓨터에 키보드가 있고 마우스가 있잖아. 키보드도 부품이고 마우스도 부품이에요. 부품이라고. 그것이 조립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컴퓨터가 운영이 되지. 그 부품 하나하나가 다 모듈이라고요. 그럼 키보드가 망가지면 마우스도 망가지면 안 되지. 서로 관계를 갖고 있지만 영향을 주지 않자. 그러니까 프로그램 할 때 여기에 있는 내용이 여기에 영향을 받도록,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서로 정보는 숨겨 버리자. 단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어떤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만 정의하지 그 안에 내용이 외부에 영향이 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그 모듈 안의 내용을 숨겨서 프로그램하라.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할 때 이 모듈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라고 한다면 만약 8,000개가 있다고 해봐요. 그 부품 하나하나는 8,000개가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부품적으로 다 프로그램을 짜는데 저쪽에 있는 거 신경 쓰면서 프로그램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저쪽에 있는 내용, 변수나 어떤 기능들을 보고서 이걸 프로그램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프로그램 하되 그것을 한꺼번에 조립을 하겠지만 독립적으로 프로그램 할 때는 다른 모듈을 신경 쓰지 않도록 그 모듈의 결과만 갖고 우리가 인식하고 프로그램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안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니까 이쪽 거 프로그램 바꾸면 안 돼,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정보를 은폐하라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구조화, 모듈화, 추상화, 정보 은폐 이게 네 개가 바로 구조적 설계의 가장 대표적인 기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자, 우리는 이제 구조를 처음 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나눠서 이쪽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외부 설계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외부 설계라고 할 수 있죠? 외적인 부분만 정의하고 있잖아요.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 필요하고. 실제로 자세하게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것은 내부 설계라고 할 수 있죠.
상세 설계라고 해요. 상세 설계. 상세 설계. 자, 이거는 구조 설계. 이거 외부 설계와 크게 내부 설계로 나눠지고, 외부는 사용자가 보면서 사용자가 충분히 이게 뭔지 알 수 있을 정도의 외적인 부분들 있죠. 겉모양.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건 외부 설계라 해요. 그리고 모듈을 정의하고, 모듈을 정의하는, 이를 정의하는 설계를 다 무슨 설계라 그래? 아키텍처 설계라 그래. 아키텍처 설계.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어주는 구조들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인터페이스 설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용어를 그렇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품으로 만들어서 부품을 정의한다. 부품을 정의한다는 건 그 기능에 대한 구조나 기능을 설계한다 그래서 아키텍처 설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모듈화된 그 기능들을 서로 관계를 맺어주는 구조도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아키텍처 설계, 인터페이스 설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PDL 같은 언어를 가지고 상세하게 프로그램해 나가는 것을 상세 설계다, 절차 설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외적인 부분을 설계하는 건 외부 설계, 내부 설계. 근데 요거는 무슨 설계? 데이터 설계. 데이터 설계는 결국 나중에 데이터 베이스에서 테이블이나 구조를 설계할 때 쓴다. 이게 사실상 가장 중요한 설계죠. 이것이 엉망이로 돼버리면 프로그램만 암만 써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램 한다는 것은 적당량의 메모리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걸 가공하는 거죠. 들어오는 자료가 잘못 들어오면, 들어있는 자료들이 문제가 생기면 암만 프로그램을 잘해도 의미가 없다. 프로그램이 아무리 예쁘고 화려하고 해도 실제 데이터가 엉망이면 그 프로그램 쓸모가 없어요. 그만큼 데이터 설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형태의 흐름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설계에 있는 책 내용을 살펴보지요. 자, 일단은 자, 구조, 설계 구조를 보면 가장 데이터 설계라는 이런 설계 있죠. 이게 가장 작업이 많고 일이 많다. 올라갈수록 가볍다. 절차 설계는 이런 설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키텍처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설계를 할 때 가장 일이 많고 가장 중요도가 높고 가장 전문가가 필요한 설계는 바로 이 데이터베이스 설계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데이터가 완벽하게 설계가 됐다고 하면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처리할 그러한 기능들을 설계하는 것을 아키텍처 설계라고 한다. 모듈 설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설계는 이런 구조도 모듈화되어 있는 그 모듈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바로 인터페이스 설계라고 하는 거고, 이런 세부적인 PDR을 가지고 거의 프로그램 언어 수준까지 접근하는 것을 절차 혹은 상세 설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제부터만 잘 정리하면 되죠. 이해하면 되면 되죠. 자, 첫 번째 절차 설계는 뭐라? 프로그램 언어 설계 이런 거 구체적으로 설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터페이스는 입출력 작업이라든지 소프트웨어사의 인터페이스, 입력, 출력, 처리도 연결시켜주고 또 모듈 간에 서로 관계를 맺어주는 구조들을 그려내는 이러한 작업을 뭐라고 그런다? 인터페이스 설계라고 한다. 모듈 설계는 소프트웨어 모듈을 정의한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들과 그들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그 기능들을 정의하고 그 소프트웨어를 모듈을 만드는 이런 구조를 설계를 우리는 아키텍처다. 자료 사진을 통해서 얻어진 데이터의 구조를 설계하는 단계로 가장 많은 작업량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설계냐 이러면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가로를 쳐놓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가장 작업량이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 순으로 써라 그러면 얘가 1번, 2번, 3번, 4번이에요. 절차 설계는 프로의 신입사원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패턴이 나타날 수 있죠. ABC에 들어간 항목을 나열을 해봐라. 설계 구조들을 나타냈다. 그러면 여기가 데이터 설계, 여기가 아키텍처 인터페이스, 그 다음 절차 설계니까 4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